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y는 x 플러스 1 같은 이런 직선을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x에다가 1을 더한 값이 y가 되는 그런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그런 점들이 이렇게 직선 형태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죠? 무한계의 직선 형태를 이루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해주면 결국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등식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등식은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증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직접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점 A라고 하는 게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 A라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1을 집어넣게 되면 y 값은 x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x1, x1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해 보자. 같은 x1 값을 갖는데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이 y1이랑 이 x1 플러스 2의 관계는 y1이 요 점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죠? y1이 x1 플러스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점이 바로 요 부등식 y는 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점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1, y1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이야. 그렇게 따지면 뭐겠어, 얘들아? 요 직선보다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무한계의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되겠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결국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따라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y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직선보다 더 위쪽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할 거기 때문에 얘를 표현하라고 하면 이 직선의 윗부분을 이렇게 색칠해 줘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뭘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자, 이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점 하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점들이겠지. 그지? 자, 요 점은 x2, x2 플러스 2라는 점이고 여기 이 점은 얘랑 x좌표 값이 같으니까 x2, y2인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뭐야? 얘가 지금 y2, x2 플러스 2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그럼 이건 뭐야? 결국 무슨 뜻이야? x2, y2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인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뭐야? 이 점이 지금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결국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영역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부등식은 뭐야? 영역이다. 등식은 직선 또는 곡선. 부등식은 영역. 그래서 일반적으로 y가 fx보다 크다의 영역은 함수 y는 fx 그래프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y는 fx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y는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지? y는 fx라는 직선은, 이런 곡선은 y하고 실제로 fx가 같은 거고 y가 실제로 fx 함수값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 그런 y의 영역을 찾아줘야 되니까 일반적인 이 함수 곡선보다 더 아래쪽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위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랫부분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 여기 등호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선생님? 그렇죠? 등호가 있으면 y는 fx 그 자체, 그 경계선 자체도 포함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의 영역을 표현하라고 하면 y는 fx보다 크다의 영역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계선까지 포함하는 거야.
등호가 있으면 경계선을 포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y가 fx보다 작거나 같다의 영역은 반드시 당연히 이 경계선을 포함하는 아래쪽 영역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요. 자, 뭐 이게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자, x절편은 여기다 y를 0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x절편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놔요. 근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뭐예요? y 값이 더 크죠? y 값이 일반적인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이 직선보다 y 값이 크니까 어디? 위쪽 아래쪽? 위쪽입니다. 위쪽. 그러니까 위쪽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 경계선을 포함해줘야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이걸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고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점선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포함한다는 이런 문구를 적어주면 더 정확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연립부등식의 영역. 같은 방식이죠. 연립이라는 말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연립부등식의 영역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각 부등식의 영역의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라고 하면 이거 그리고 이거의 영역을 표현하고 이거의 영역을 표현해서 어떻게? 공통 부분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건데 여기 등호 잘 생각해 줘야죠. 어떤 녀석은 경계선을 포함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지금 일반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뭐 이거 굳이 그냥 바꿔볼까요? 우리가 일반적 표준형으로 했기 때문에 바꿔봅시다. y가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요. 이거 바꾸면은 자, y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2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표준형 형태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y 값이 더 크고 y 넘어가면 2x 플러스 4니까 y 값이 더 작은 상태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먼저 부등식 영역 표현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y절편 6이고요. y에 0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x절편이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y 값이 0보다 크니까 지금 0보다 큰 게 아니고 y 값이 지금 일반적인 경계선보다 y 값이 어쨌든 크죠? 그러니까 위쪽이죠, 위쪽. 이거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단 경계선은 지금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 등호가 없으니까. 자, 이거 그런 좀 표현해 주면은 4가 대충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y절편 여기고요. 자, x절편은 여기 y 0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x절편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y값이 좀 작죠? y값이 작으니까 이 경계선보다 어디 쪽? 아래쪽이죠. 이 경계선보다 아래쪽이니까 요쪽입니다. 요쪽.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표현했던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은 어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경계선과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여기 이 영역이 바로 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단 경계선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